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U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UI는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약자로 사용자가 직접 시각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로 누르는 버튼, 정보를 보여주는 텍스트, 드래그하는 슬라이더, 체크하는 체크박스 등이 있죠. 바빌론 JS는 HTML을 사용하지 않고도 씬 내부에 직접 GUI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자체 GUI 시스템을 통해 3D 씬 안에서 유연하고 성능 좋은 UI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GUI는 WebGL과의 통합 측면에서 직접 그려서 3D와 자연스럽게 섞이지만 HTML, CSS를 통한 UI에서는 별도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성능 면에서는 GUI는 GPU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요. HTML, CSS에서는 브라우저 렌더링 체계에 의존을 하죠. 그리고 GUI가 가진 특장점으로는 3D 오브젝트에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HTML, CSS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GUI의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는 디자인의 자유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GUI와 UI를 섞어서 사용하면 좋겠죠. 저도 보통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기능 테스트를 하거나 검증할 때 세부 수치나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GUI를 사용하곤 합니다. GUI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 전체에 오버레이되는 2D GUI를 생성하거나 지정한 메쉬에 붙는 2D GUI를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보통은 여기 적혀있는 코드처럼 babylon.gui.advanced dynamic texture.create full screen UI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쉬에 붙는 UI를 따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babylon.gui.advanced dynamic texture.create full mesh 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안에 메쉬를 넣어주고요. 얘는 width, 얘는 height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지정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GUI는 HTML 돔 기반이 아니라 WebGL로 직접 그리는 2D 캔버스 UI 시스템입니다. 즉, 씬 안에서 렌더링되며 성능이 일정하고 스타일이 바빌론 JS 안에서 직접 조정이 됩니다. 이 GUI는 몇 가지 주요 컴포넌트만 익혀도 대부분의 UI를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건 텍스트 블락, 버튼, 스택 패널,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텍스트 블락은 말 그대로 기본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으로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 등등의 다양한 속성들이 제공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버튼은 생성한 버튼에 on pointer up observable 이런 클릭 이벤트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요. create simple 버튼처럼 애초에 텍스트를 포함한 버튼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택 패널은 수직 혹은 수평으로 정렬할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GUI로 띄울 때 사용합니다. GUI 작업을 도와주는 바빌론 JS 자체 에디터가 존재하는데요. gui.babylonjs.com으로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버튼들 눌러서 생성해보면 제일 좌측에 인스펙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올 수 있는 도구들, 프리셋,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속성들이 존재하고요. 실시간으로 피그마처럼 UI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옮기고 버튼들, 그리드 이런 거 확인하면서 뭐 여기 체크박스도 직접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슬라이더도 이런 식으로 옮겨서 볼 수 있고 화면 상단부에는 또 리스폰시브 반응형이죠. 그리고 해상도 지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 스니펫으로 연동을 하거나 저장도 가능하니까 GUI 작업을 하실 일이 있으면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웹젤에서 자주 사용하는 GUI가 있는데요. that GUI입니다. 실시간으로 파라미터를 조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외부 라이브러리 UI 툴로 주로 옵션 조작 패널로 사용합니다. 바벨론 JS GUI처럼 3D 메쉬에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셋업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따로 명시를 해주지 않아도 바로 불러다 쓸 수 있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atGUI를 이용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와 스피어를 하나씩 생성을 해줬고요.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를 쓰고 지난 시간에 했던 섀도우 제너레이트를 통해 그림자를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부터가 이제 thatGUI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UI가 세팅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폴더로 지정해 놓은 거는 닫았다가 열었다가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넣어 놓은 거는 인텐시티, 밝기 이렇게 슬라이더로 볼 수 있고 섀도우를 껐다 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배경색 바꾸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이제 밖으로 빼서 실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요 수치가 좋겠다 하면 이거 복사해서 씬 컬러에 붙여놓고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씬 컬러 자체는 씬의 인스펙터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꾸려놓은 수치가 요거인 거지 꼭 이 씬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밖에서 바꿔라 라고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옵션들을 미리 지정을 해뒀고 만약에 이 재생 버튼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바빌론 플레이그라운드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렌더링 되는 바빌론 JS 캔버스만 리프레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HTML 부분은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면 없애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HTML이다 보니까 스타일 자체를 직접 이제 넣어서 네, 위에 바벨론 자체 이 UI들이 있죠. 이거랑 겹치지 않도록 탑을 60픽셀만큼 띄워놓고 이제 Z인덱스도 앞으로 쭉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이 열고 닫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속성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라이트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 슬라이더로 이제 들어가니까 미니멈 값, 맥시멈 값, 그리고 온체인지 함수에서 이 값들이 변할 때 밸류를 인텐시티에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체크박스 토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멈, 맥시멈이 당연히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림자 섀도우 맵에 푸시했다가 이제 렌더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가 하면서 토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하나 또 따로 만들었고 얘를 이제 add 컬러라는 거를 통해서 이런 컬러 팔레트 기능이 제공되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지금 이 thatGUI를 통해 넘겨받는 컬러는 컬러 3입니다. 6자리 헥스 스트링인데 바빌론의 이 배경색을 바꾸는 클리어 컬러는 컬러 4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6자리에다가 뭐 빨간색이라고 하면 FF0000 그 다음에 투명도를 관장하는 수치 FF 뭐 아예 투명하게 할 거면 00 요런 식으로 이제 8자리의 헥스 스트링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것만 주의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U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인데요. 이 예제로 들어오시면 우선 이제 기능 동작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 상단에 GUI가 있고요. 드래거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 GUI는 끌어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그려지는 캔버스 크기에 딱 맞춰서 이 영역 밖으로는 나갈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미리 해놓고 지금 요 선택된 박스에 뭐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어 프레임을 보고 싶어서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눌러서 본다든지 아니면 스케일 수치를 직접 변경해서 요 정도 크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혹은 뭐 로테이션 그리고 뭐 위치도 바꿔서 볼 수 있고요. 네. 스피어 같은 경우도 포지션을 바꾸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얘도 뭐 색상 같은 거 이렇게 변경해서 보고 요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이제 이 initial states라는 이제 맵에다가 초기 값들을 다 넣어 놓고 이거를 변경하고 리셋을 누르면 이 초기 값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실제 이제 GUI 부분은 조금 코드가 많이 길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큼직큼직한 이제 어떤 종류의 GUI 뭐 컨트롤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직접 이 예제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익혀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리면 바빌론 JS에서 GUI 생성은 babylon.gui.advanced dynamic texture.create full screen UI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루트 렉탱글이라고 이제 렉탱글 하나 사각형을 만들어서 얘한테 코너 레디우스 10픽셀 정도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생성을 했고요. 얘가 이제 전체를 담고 있는 루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 포인터 옵저버블을 달아 주어서 GUI에 뭐 엔터 했을 때 아니면 뭐 포인터 다운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달아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잘 버무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블락 같은 경우에 이제 드래거블이라고 써져 있고 화살표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GUI가 이렇게만 떠 있으면은 이게 이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뭐 알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드래그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인터 다운이 됐을 때 화면 안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도록 계산하는 것들이 쭉 이 부분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패널. 네, 아까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린 스택 패널이 이 부분에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인스펙터에서 한번 쭉 보여드리면 네, 스택 패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안에 있는 이 영역이 스택 패널인데 아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 렉탱글을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스택 패널을 넣어서 요소를 지금 수직으로 정렬해서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스택 패널 안에 또 스택 패널이 들어가는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관장하는 부분을 이런 스택 패널 하나를 넣어서 또 수직으로 정렬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로테이션 스택 패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슬라이더들 쭉 다 종류별로 넣어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렇게
옆으로 쭉 되어 있는 형태인데 스택 패널을 쓰지는 않았지만 스택 패널이 수직이 아닌 수평 구조, 가로로 정렬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 Create Simple 버튼. 여기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이 리셋 버튼 같은 경우에는 Create Simple 버튼으로 생성을 해서 아예 텍스트 자체를 이 버튼에 넣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버튼을 하나 만들고 텍스트 블록을 이용해서 그 버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이제 해도 되는데요. 이미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요거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리셋 버튼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업 옵저버블에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이니셜 스테이스를 통해 이제 상태 초기화하는 부분들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담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컨트롤들을 만들면 패널이나, 그러니까 패널이라고 하면 스택 패널이거든요. 패널이나 아까 맨 처음에 선언했었던 GUI 조금 더 올라가서 네, 여기 GUI에다가 add contro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루트 렉트를 달아주겠다 라고 이제 추가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explain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GUI에다가 이 explain 텍스트를 컨트롤 추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스택 패널 같은 경우에 이제 패널로 만들었으면 네. 이 패널도 루트 렉트에 달아주는 형태. 그 다음에 이 헤더 텍스트는 패널에 달아주는 형태. 그래서 어떤 UI를 어디에 하위 좌식으로 만들 건지 이런 거를 명시해서 위계 질서 하이어라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예제에서는요, 제가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저희 이제 컬러 팔레트 같은 그 뭐 사이트나 기능들 사용하다 보면은 클릭했을 때 어떤 게 뭐 바로 복사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색상이 이건데 이 색상을 뭐 바로 복사하겠다. 뭐 그런 기능들 제공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저도 한번 이제 따라서 토스트 메시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것도 GUI로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제 예제에서는 이 선택된 컬러 이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헥스 스트링 부분을 누르면 바로 클립보드에 이렇게 카피가 돼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능까지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단순한 형태의 GUI는 굳이 뭐 HTML이랑 CSS 이용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이제 테스트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U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GUI만으로 모든 UI를 대체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GU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빠르게 속성 변경 테스트용으로도 용이하니까 잘 익혀두시고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